안녕하세요, 서대리입니다. 요즘 한국 주식시장의 상승세가 정말 무섭습니다. 박스피라고 놀림받던 게 엊그제 같은데 연일 최고가를 찍으며 저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특히 최근 3개월간은 킹이라고 불렸던 나스닥 지수의 수익률마저 제치면서 대세의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를 견인하는 기업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반도체 대장이자 한국의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 주가 상승이 큰 역할을 하고 있죠. 원화 강세와 반도체 슈퍼사이클 등으로 외국인이 멱살 잡고 삼성전자를 매수하고 있다 보니 한 달 만에 그 무거운 삼성전자 주가가 약 19% 오르고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기 때문이죠. 3월만 해도 4만전자라고 놀림을 받으며 개잡조 소리를 들었던 삼성전자 주식이 8개월 만에 7만전자가 되었고 이제 사람들은 10만전자를 외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실적을 기반해서 삼성전자 주식이 폭풍 상승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투자자들을 설레게 할 한 가지 이벤트가 더 있죠. 바로 삼성전자 특별배당금 지급 이슈입니다. 주당 약 1380원 정도의 특별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얘기가 돌면서 주가 상승에 더 불을 붙이는 모습입니다. 아마 특별배당 지급이 확정된다면 배당 투자자분들이 몰리면서 주가는 지금보다 더 상승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제목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서대리는 삼성전자 특별배당금 지급에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삼성전자 특별배당금 지급을 그렇게 반기지 않는 제 나름의 이유를 다뤄봤으니 삼성전자 투자자분들이라면 이런 의견도 있구나 하고 참고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삼성전자 특별배당금 지급에 왜 부정적인지를 다뤄보기에 앞서서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삼성전자 특별배당금 이슈가 시작된 배경을 짧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배당금 이야기의 시작은 2017년 3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었습니다. 이때 삼성전자는 2018년부터 2020년 3개년 주주 환원 정책을 발표했는데요. 그 규모가 무려 3년간 잉여 현금 흐름의 50%라고 밝히면서 많은 주주분들의 환호를 받았습니다. 분기마다 순이익이 10조씩 되는 기업이다 보니 FCF의 50%면 정말 엄청난 규모이기 때문이죠. 덕분에 이 주주 환원 정책이 발표되면서 삼성전자의 배당금도 큰 폭으로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삼성전자는 대한민국 대표 기업답게 앞장서서 천조국 미국에 분기 배당 시스템을 도입했으며 본격적인 배당 성장주의 길을 걷기 시작한 만큼 배당 투자자분들에게는 기념비적인 날로 기억되실 겁니다. 2018년 배당금이 전년 대비 무려 67%나 상승했으니 말 다 한 것이죠. 여튼 삼성전자가 워낙 경쟁력 있는 그저 빚이다 보니 돈을 많이도 벌었습니다. 아직 4분기 실적이 픽스되진 않아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시장에서 예상하는 삼성전자 3개년 FCF는 약 76조 원 정도라고 합니다. 여기서 2017년에 공약한 3개년 FCF의 50%를 주주 환원에 사용하겠다고 했던 것을 적용해보면 총 주주 환원 여력은 38조 2천억 원입니다. 이 38조 2천억 원에서 3년 동안 정기적으로 지급한 배당금인 28조 8천억 원을 빼면 약 9조 4천억 원이 남는데요. 2017년 발표한 주주 환원 정책을 지킨다면 이 9조 4천억 원에 해당하는 돈을 추가로 주주 환원에 사용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 금액을 유통 주식수로 나누면 주당 약 1380원 정도의 특별배당이 가능하다는 것이 증권가의 예상입니다. 삼성전자의 1년 주당 배당금이 1416원인데 거의 1년치에 해당하는 배당금을 한 번 더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돈 잘 버는 나이키, 어도비가 1년 단기 순이익이 3조 원 정도인데 삼성전자는 이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주 환원 정책에 사용한다고 하니 다시 한번 국뽕이 차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보통 주주 환원 정책에는 크게 자사주 매입 후 소각하는 방법과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 삼성전자 주주 환원 정책은 특별 배당금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바로 이건희 회장 별세로 인한 상속세 문제 때문이죠. 다들 알고 계시듯이 워낙 자산 규모가 어마어마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이 부담해야 할 상속세만 11조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 무지막지한 상속세를 충당하기 위해서라도 삼성전자 특별배당금 지급과 내년 배당금 인상이 함께 이루어질 것이란 전망이 대세가 되었죠. 저도 아마 이 시나리오대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왜 서대리는 삼성전자 특별배당금 지급을 부정적으로 볼까요? 기업이 번 돈을 주주들에게 잘 환원하면 좋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 주주 입장에서 이번 특별배당금이 아쉬운 이유는 효율성 때문입니다. 9조 원이라는 돈을 특별배당으로 써버리기에는 솔직히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이렇게 생각하는데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바로 세금 문제입니다. 솔직히 특별배당금을 지급하면 가장 신나는 건 정부입니다. 일단 상속세만으로도 11조 원 이상의 세금을 가져가는 정부인데 삼성전자가 또 특별배당금을 지급하게 되면 9조 4천억 원의 15.4%에 해당하는 약 1조 4,476억 원 정도를 배당세로 또 떼어갑니다. 당장 저희의 계좌로 특별배당금이 들어오게 된다면 솔직히 기쁘긴 하겠지만 기업의 체력이라고 할 수 있는 현금 1조 4,476억 원이 그냥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것이죠. 물론 정부가 이 돈을 좋은 곳에 잘 써주겠지만 삼성전자 주주 입장에서는 솔직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가 특별배당보다는 자사주 매입을 진행해줬으면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별도의 세금 없이 9조 4천억 원에 해당하는 자사주를 매입할 수 있고 이는 주주 가치를 더 끌어올려줄 수 있기 때문이죠. 거기다가 솔직히 이번 특별배당금이 당장 꼭 필요한 현금도 아니다 보니 조금 더 효율적인 자사주 매입 후 소각으로 진행했으면 했습니다. 실제로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한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는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주주 환원을 하는 것으로 유명하죠. 저는 저 9조 원이 넘는 돈을 자사주 매입으로 진행해줬으면 좋겠지만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상속세 이슈로 인해서 삼성전자는 자사주 매입보다는 특별배당금 형태로 진행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 엄청난 금액이 차라리 파운드리나 반도체에 더 투자됐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 때문입니다. 현재 삼성전자가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진입하기도 했고 다른 사업부들도 잘 나가다 보니 주가가 쭉쭉 상승하고 있긴 합니다만 그 중에서도 현재 삼성전자 미래 먹거리이자 주가 상승에 기대감을 주는 사업부는 단연 파운드리일 텐데요.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기술력이 정말 대단하기 때문에 파운드리 사업부 실적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긴 합니다만 솔직히 파운드리 압도적 1위인 TSMC가 수주 물량을 전부 다 받아낼 수 없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이 혜택을 보고 있다는 점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겁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삼성전자가 종합 반도체 회사임에도 많은 펜림스 기업들이 삼성전자 파운드리에 의뢰하는 이번 기회를 잘 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파운드리 사업에 추가 폭풍 투자를 해서 확실히 우리의 기술력이 TSMC에 꿀리지 않는다. 우리가 더 잘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면 만년 2등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죠. 근데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이 3전보다 3배나 큰 TSMC도 이번에 17조 원이 넘는 돈을 투자하면서 기술 격차를 벌리기 위해 노력하는 상황입니다. 점점 더 세상이 양극화가 심해지고 특히나 기술력이 전부인 파운드리 시장인 만큼 2등은 정말 영혼을 가는 노력과 폭풍 투자를 해야 1위에 오를까 말까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저보다 훨씬 똑똑한 삼성전자 임직원분들도 이런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도 10조 원 이상의 금액을 파운드리에 투자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비메모리 반도체에 133조 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TSMC도 이번에 당장 17조 원을 투자하기 때문에 아쉬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특별배당으로 편성될 9조 원도 차라리 이쪽에 투자된다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미래 먹거리인 파운드리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영향력이 더욱 상승한다면 삼성전자 주가는 단순히 특별배당금보다 더 큰 폭으로 오를 것이고 주주들에게는 더 큰 수익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배당세 15.4%도 안 낼 수 있고요. 단순하게 생각해도 9조 4천억 원이라는 돈이면 없어서 못 산다는 ASML사의 EUV 노광 장비를 약 63대 살 수 있는 돈입니다. 물론 1년에 EUV 노광 장비를 25대 정도밖에 못 만들기 때문에 돈이 있어도 다 살 수는 없겠지만 풍부한 현금을 바탕으로 사전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겠죠. 이미 TSMC가 2021년 EUV 노광 장비 13대 이상을 가져가기로 예약된 상황인 만큼 삼성전자가 갈 길이 아직 많아 보입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단순히 주주 친화 정책에 집중하기보다는 미래 성장 동력을 위한 재투자를 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주주 친화 정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삼성전자 특별배당금 지급을 받기 위해서 언제까지 매수해야 하는지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아직 특별배당이 오피셜로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일정 등도 100% 언제다 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일반적인 배당 일정으로 생각해보면 이번 4분기 정기 배당금 지급 시점과 맞물리지 않을까 싶은데요. 삼성전자 4분기 배당금을 받기 위해서는 12월 28일 전까지는 삼성전자 보통주나 우선주를 매수해둬야 합니다. 그러면 내년 4월에 분기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죠. 아마 특별배당금도 동일한 일정으로 진행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특별배당금이나 일반 배당금을 노리시는 투자자분들이라면 12월 28일을 절대 잊으시면 안됩니다. 28일까지 매수입니다. 이날 파시면 꽝이에요. 참고로 특별배당금 일정이 공식 발표된다면 그때 빠르게 정리해서 다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자본의 효율적인 사용이라는 관점에서
삼성전자 특별배당금 지급 자체를 안 좋게 보긴 했지만 한편으로는 삼성전자가 그만큼 대단한 기업이기에 앞으로도 계속 투자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실적이 악화되고 망가졌지만 삼성전자는 1년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특별배당금으로 고려할 정도로 이런 위기 속에서도 돈을 더 잘 벌고 있기 때문이죠. 앞으로도 삼성전자가 글로벌 기업으로서 1차 목표 10만 전자까지 승승장구하기를 기원합니다. 배당금도 매년 올려주면서 말이죠. 여러분들은 삼성전자 특별배당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서대리였습니다.